연애, 결혼, 이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타고 오세요. 여러분은 선색후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선색후사 괜찮다. 사귀기 전에 속궁합 맞춰보고 사귀니 즐겁게 연애할 수 있다. 중년들은 경험도 많고 나이도 있으니 질질 끌지 말고 속전속결로 가자. 남자가 잠자리 하기 전에는 한번 자보려고 선물 사주고 온갖 미사역으로 잘해주는 척하다 잠자리 하고 나니 싹 변했다. 어느 정도 서로를 알아간 뒤에 잠자리를 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다 큰 성인이 만나서 섹스를 언제 하든 섹스하고 사귀든 사귀지 않든 각자의 선택인데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은 하고 행동을 해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적절한 대응도 가능하겠죠.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년들도 한두 번 만나고 잠자리 하는 분들 있는데요. 오늘은 선색후사를 중심으로 잠자리에 관한 이야기 3가지 공유해 볼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꼭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에너지가 됩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선색후사의 장점. 선색후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선색후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색후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성적 호감을 먼저 확인한 후 관계를 진지하게 발전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처음부터 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섹스를 하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죠. 물론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섹스를 먼저 해서 속궁합 여부를 알아보면 성적 갈등을 미리 방지하거나 낮출 수도 있겠죠. 난 속궁합이 중요해 라고 여기는 분들이나 좀 더 성에 대해 개방적인 분들이 선색후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색후사를 선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과 연애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후반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두 번째는 잠자리 후 깨달은 것들. 잠자리하고 나서 서로의 매력이 상승해 사귀게 되는 분도 있고, 잠자리 후 갑자기 상대가 이별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죠. 전자는 속궁합이 잘 맞아 사귀는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고, 후자는 속궁합이 안 맞는 것이니 빠르게 손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연애를 해보시거나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커플에게 잠자리만 중요한가요? 잠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계가 오래 가려면 생활 습관, 경제관념, 삶의 방향 등이 비슷해야 하죠. 잠자리 아무리 잘 맞아도 다른 것들이 안 맞아 헤어지는 커플도 있고, 다른 것은 다 안 맞고 잠자리만 맞으면 결국 그때그때 욕구를 푸는 섹스 파트너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환상적인 속궁합이라고 여겨 결혼했는데 섹스리스가 되는 부부도 있다는 것 다들 아실 거예요. 남편이 돈은 안 벌고 매일 잠자리만 요구해서 지긋지긋하다는 여성도 있습니다. 남녀 사이 섹스가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섹스는 건물의 기초공사와도 같아요.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제대로 된 건물을 올릴 수 있겠죠. 섹스는 커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기초공사만 잘 해놓는다고 건물이 올라가나요? 당연히 아니죠. 기초공사 1, 2년 한다고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습관, 생활습관이 비슷해야 하고 둘만의 다양한 추억도 쌓아야 하죠. 서로를 돕고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내 것을 기꺼이 나눠주고 함께 미래를 그리고 성장해야 사랑의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로버트 스탠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는 친밀감, 열정, 헌신이라는 3가지 요소로 사랑을 설명하는데요. 선색후사의 경우 열정은 빠르게 형성될 수 있지만 친밀감과 헌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관계가 깊어지는데 한계가 있죠. 친밀감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데 선색후사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감정적 유대가 약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관계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좋은 관계 만들어 나가고 싶죠. 나이 들수록 의리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젊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 들면 많은 것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외모도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은퇴도 하죠. 누구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의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등을 돌리죠. 연인 부부 사이에도 의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배우자가 암에 걸렸는데 바람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사귄 연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있는 걸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분도 있습니다. 의리는 둘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헌신은 이러한 의리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상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주는 것도 헌신이죠. 즉, 스텐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기본으로 이야기하면 선세구사는 열정은 충족할 수 있지만 친밀감과 헌신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세구사는 장기적인 관계로 가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선세구사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 만나는데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분도 소수 존재할 수 있지만 저는 보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년들이 선세쿠사하면 벌어질 일들. 선세쿠사하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리스크 줄이기. 여러분은 이성을 어디서 만나세요? 대부분 이성을 만나는 방법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취미나 싱글 모임, 데이팅 앱, 결정사 등을 통해 만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의 발달로 이성을 쉽게 만나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점 뒤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상대의 과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결정사는 어느 정도의 과거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동아리나 데이팅 앱보다는 좀 더 상대의 과거를 파악할 수 있지만 조건으로 상대를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죠. 또한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집문서, 대학 졸업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 위조 서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를 무조건 의심하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검증은 필요한 것 같아요. 현대의 만남, 특히 중년의 만남은 상대의 과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천천히 알아간다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가끔 여성분들 중에 한두 번 만난 남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잠자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신의 패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여성은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남자와 모텔에 갔는데요. 여성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남자가 욱해서 여자를 폭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비슷한데요. 좋은 분들이 훨씬 많지만 이상한 여자도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합의해서 잠자리하고 성폭행 당했다고 협박하는 여성도 있고 성병을 옮기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남녀를 떠나 상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잠자리하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이 다르다. 선세구사를 선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연애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납니다. 선세구사를 선호하는 분들은 섹스 자체를 목적으로 보고 섹스를 하는 이유가 즐거움과 쾌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에 반해 선세구사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즐거움도 물론 있지만 섹스는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소통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더 깊어지는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또한 모두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섹스 자체가 목적이거나 섹스를 단순한 쾌락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커플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새로운 자극을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알아야 한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년엔 격차가 커집니다. 각자 살아온 경험과 지식 등이 누적되어 확고한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이 생겨요.
상대의 경험을 알지 못하면 서로에 대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이좋은 커플도 만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때 갈등을 잘 해결하고 더 깊은 관계로 가려면 서로의 경험과 과거에 대해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경험이 다르면 같은 상황을 봐도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커플이 같은 그림을 보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자신의 지식, 과거에 먹어본 음식, 경험이나 감정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가는 것은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상대의 과거 경험과 가치관을 알게 되면 같은 상황에 있어도 왜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깊은 공감과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섹스 후에도 충분히 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섹스 후에도 알아갈 수 있고 사귀면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대부분 섹스를 하면 감정적으로 불타올라요. 상대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상대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는 시야를 놓칠 수 있어요. 물론 잠자리를 하기 전에 상대를 모두 파악하는 건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것은 파악한 뒤 잠자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스킨십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는데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쓰담쓰담 해주는 것, 서로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서로 외롭게 살다 이성을 만나면 들뜨고 기뻐요. 그래서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되죠. 제가 다양한 중년 남녀들을 보고 느낀 것은 섹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나누고 싶은 욕구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따뜻한 일상을 나누려면 선색후사보다는 서로를 좀 더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